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6일 장 마감 후 5시가량 됐습니다. 금요일이네요. 오늘 이번 주 마지막이었고요. 오늘은 초반에부터 조금씩 밀려가지고 막판에 계속 밀려서 끝났습니다. 오늘 시황부터 보시고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는 0.11% 오른 2316에 끝났고요. 코스닥은 0.95% 빠진 836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이 있었죠. 해필 우리 장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그런 불복 선언을 냈어요. 그래갖고 장이 아침부터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 정도 불복 선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내면서 약간 올랐다가 바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차익 매력도가 계속 부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외인 자금이 유입되긴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외인들이 코스닥은 팔고 코스피를 많이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환율은요 드디어 112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120원입니다. 1120원. 이거 좀 깨고 내려가고 1110원대가 되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제가 알려드렸죠. 1110원이 깨지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물론 들어와서 이 환차익 때문에 환차익 매력도가 부각되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사실 어저께 그저께도 엄청나게 샀죠. 역대급으로 샀는데 이유가 이제 좀 이것저것 해소가 되니까 불확실성이 그래서 많이 샀는데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 보시면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7,900억 그죠? 예, 8,000억 가까이 샀고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스마트 기민들이 팔았고요. 근데 코스닥은 외인들이 3,300억을 또 기관도 2,8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또 스마트한 개미인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을 좀 많이 샀습니다. 전 업종 전수 다 팔았습니다. 외인 기관은요 할 거 없이 외인 기관은 업종 할 거 없이 전주 다 팔았습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법적 조차 얘기를 했는데요. 우편 투표를 제외한 합법 투표만 계산하자 그러고 그건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 트럼프도 완전히 미국 대통령한테 이런 소리 하긴 뭐하지만 도라이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보니까 주로 미국 대선 격전지에서 누락된 우편 투표지가 계속 발견이 돼요. 수천 장씩. 그러면 큰일 날, 그 정도면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벌써 필라델피아에서만 1,700장,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500장 정도 발견되고요. 또 유권자보다 투표인 단수가 투표인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이상해요. 미국이 또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또 이렇게 좀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특징주를 보면 여러 가지 빠진 가운데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쪽 있죠. 오늘도 CS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쪽이 좋았고요. 또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계속 힘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종합 상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한 300개 가량이 상승을 했고 하락은 53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피 주가는 보합이었지만 실제로는 떨어진 게 더 많았다는 소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가 많습니다. 당연히 약세였죠. 원달러 한도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아주 좋습니다. 1120원까지 내렸으니까 이제 외국인은 떠밀려서 들어와야 됩니다. 환차익을 받으려면 떠밀려서 들어와서 뭔가를 빨리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샀습니다. 어제도 대량으로 샀지만 오늘도 샀고요. 오늘은 근데 코스닥은 좀 차익 실현을 했고요. 보시면 선물도 어제 오늘 대량으로 샀습니다. 1조 4천억 원을 지금 샀습니다. 선물은 상방. 다음으로는 오늘 아침에 드리는 따끈한 리포트 리뷰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를 NH투자증권의 안재민 애널리스트가 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쪽
인터넷 쪽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베스트 애널 쪽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제목은 장기 실적 성장 초입 국면이다. 이유가 뭐냐면 이 카카오 비즈보드가 지금 성과형 광고인데요. 요게 지금 매출 성장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규 사업, 웹툰, 그리고 모빌리티, 커머스, 핀테크 등이 성장도 본격화가 됨에 따라서 모든 사업의 실적 성장이 고르게 나타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마디로는 기대치를 충족하는 3분기 실적 기록을 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YOY 40% 정도 올랐고요. QOQ로도 15.5%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밸류를 받는 겁니다. 영업이익 역시 YOY는 103%가 올랐고요. QOQ로도 2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죠. 다음 장은 오늘 아침에 카카오가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리뷰, 실적 리뷰가 나오죠. 우리가 실적 시즌에는 프리뷰가 있고 리뷰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프리뷰죠. 프리는. 그래서 미리 실적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내고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리뷰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오늘 아침에 쭉 제가 훑어보니까 FM가이드에서 훑어보니까 이렇게 많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많은 리포트 중에 저는 뭘 봤냐면 특히 얘를 주목했습니다. 이걸 주목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H투자증권의 안재민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이 베스트 애널이에요.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뽑은 거죠. 뽑은 건데 우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실력 없으신 분들 꽤 있어요. 리포트를 보면 그냥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렇게 했거나 정말 근거가 없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베스트 애널이 된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스트 애널 이렇게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봐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낸 리포트는 그래도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1개월간의 수급 현황 좀 봐야 되겠죠. 1개월간의 수급 현황 보시면 이제까지 쭉 기관은 최근 들어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 많이 팔았어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쓸어 담고 있었는데 이제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빅테크주들 바이든이 되겠다 싶으니까 빅테크주들이 미국도 강세였죠. 그러면서 다시 기관들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 투자자들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카카오톡 한번 볼까요? 카카오. 오늘도 보시면 이거는 어제 것까지죠. 그죠? 오늘도 보시면 금융보험 투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연기금하고 종합펀드 연기금 많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급 외인 기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 보입니다. 바이든이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포트에서 나온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현재가 대비 얼마만큼 계류 있느냐 봤더니 43%나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30%가 좀 넘어가는 거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보통 30% 안쪽 20%, 10% 정도 되는 것들은 그날 혹은 향후에도 많이 튈 가능성이 없지만 50% 가까이 되는 종목들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좋은 경우가 많고 또 거기다가 뭘 봐야 되느냐?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들이 빼면 안 되죠. 기관들이 사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가지시면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급을 안 보고 주식시장에 임한다는 것은 눈 감고 자동차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눈 감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찔한 일인지.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런 격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독특한 돈 찍는 기계만의 밸류에이션 평가법이죠.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시작하고 2022년까지 이렇게 네이버에서 FM가이드에서 추려놓은 컨센서스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퍼를 집어넣어 봤어요. 퍼가 되게 높죠. 코스 닭 종목
도 아니고 코스피 종목이 이렇게 높죠. 이건 왜 그럴까요?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펄을 쳐주는 거예요. 보시면 매출액도 보시면 연평균 앞으로도 22% 성장을 하고요. 이 큰 회사가 EPS 이익의 성장률도 34% 연평균 고르게 성장을 하네요.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고포주는 들어가질 잘 않아요. 왜냐하면 고포주는 성장이 의심된다는 그런 리포트 한두 개가 나와버리면 바로 팍 빠질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카카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카카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고포주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와 이 목표 주가를 보면 목표 주가 52만 원인데 52만 원이 없다고 여기다 제가 박스를 쳐드렸어요. 지금부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오늘자 따끈한 리포트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시면 지금 스토캐스틱 침체에서 지금 막 벗어나가지고 지금 과열권으로 가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아직은 룸이 좀 있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주황색 선이 저는 120선입니다. 대세 상승하는 놈은 절대로 120선을 깨질 않습니다. 얘도 지금 달랑말랑 하면서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대세 상승하고 있는 와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상황도 60선 위로 안착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따끈한 리포트 종목은 봤고요. 녹십자, SK케미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계속 이 정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부터 한 15% 넘게 올랐습니다. 녹십자는 이제 좀 무서워서 제가 이제는 여기는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SK케미칼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종목이다. 이 와중에서는 얌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녹십자라든가 SK케미칼 수급도 좋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급이 조금 좀 안 좋네요.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하지만 뭐 기관들이 또 140억 정도 사줬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녹십자, SK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과열권에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백신 대량 생산 수혜 종목들은 CMO 종목들이죠. 계속해서 봐주시되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 혹은 이미 여기서부터 산 사람들은 또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을 구간입니다. 전기차 쪽 보시면요. LG화학을 이제는 기관들이 다시 이제 돌아섰습니다. 네. 한동안 제가 보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섰죠. 오늘도 보시면 기관이 683억을 사줬고요. 외국인이 541억을 사줬습니다. 프로그램이 뭐 엄청 들어와 버렸습니다. 프로그램이 1,800억가량 들어왔네요. 보시면 지금 금융투자가 좀 많이 어저께는 들어왔는데 오늘은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가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좀 이따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또 제가 밀고 있는 삼성 SDI 사실 LG 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다음 SKC 계속 좋고요. 상신 EDP 그다음에 테이펙스까지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 오늘 특징주로는요. 보시면 LG화학이 연기금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왔는데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이게 제3자도 아니고 1조 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니까 주주 배정이더라고요. 이게 조금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10분인데요. 시외는 4시 10분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한꺼번에 이제 동시호가처럼 거래가 되죠. 10분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요. 현재 5시 10분이니까 요번에도 거래가 마쳤을 텐데 마이너스 5.6% 빠진 79,2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라서 요거는 좀 주가에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늘릴까요? 포스코 케미칼이 뭐 운영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이 캐파 증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개 다 합쳐버리면 이제 캐파 증설이 누적 생산 가능력이 7만 톤이 됩니다. 7만 톤, 4만 톤, 15,000톤, 전체 해가지고 한 10만 톤 정도 넘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면 바닥에서 또 단기 바닥에서 잡는 그런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기금 특징적으로는 삼성 SDI. 예, 삼성 SDI 이제 전 고점을 이제 종가상으로는 뚫어버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 며칠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CS 윈드. 예, CS 윈드 많이 모아놨죠. 폭력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트럼프가 될 줄 알고 출렁였는데 이제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SK가스도 연기금이 많이 좀 들어왔어요. 오늘 좀 빠졌지만 SK가스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연기금이 좀 들어오고 투신하고 다른 기관들이 좀 팔았네요. 그래서 주가가 약세긴 한데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투신이 지금 또 좀 매도세가 있는데 투신 매도세가 멈춘다면 이제 다시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 특징주 이게 중요한데 사모펀드가 오늘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모르시니까 그냥 번호로 치시면 돼요. 305720 여기 305720 종목 누르는 데다가 305720을 누르시면 나오거든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모펀드가 이거는 이제 ETF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갭이 좀 있어요. ETF 투자를 하시려면 요거 투자하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사모펀드에서도 오늘 카카오 많이 들어왔고요. CS 윈도 많이 들어왔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왔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모펀드가 우상향으로 본다는 얘기죠. 주가를 우상향으로 레버리지는 우상향, 그다음에 인버스는 우하향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돈 냄새가 잘 맞는 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돈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징지로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몇몇 종목들 그리고 몇몇 섹터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잡으면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제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들 엔터테인먼트 종목이라든가 5G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